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라메이 코스메틱에서 만든 라메이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철갑상어에 그 캐비어 있죠. 그 캐비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좀 써봤거든요.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팝업 스토어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신사동에.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갑자기 제 유튜브가 조회수가 막 뻥뻥뻥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금테크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요즘에 아무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위기설이 돌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그 뭐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화폐 단위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1,000원의 가치가 뭐 1원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가면 그 메뉴를 볼 때 뭐라고 써 있어요? 7,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거의 없죠. 7.0이라고 써 있죠. 이게 그 카페에서도 자기만의 자기들 방식으로 화폐 개혁을 해놨다. 근데 우리가 7원을 주고 먹진 않잖아요. 우리는 7,000원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7원의 가치가 7,000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속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화폐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그 한국은행의 그 총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날짜 기준으로 다시 말을 변경하셨죠. 네, 그래서 화폐 개혁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에 금테크에 관심을 갖는다면 댓글에 환테크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환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테크가 뭐냐면 달러가 1,000원이야. 1,000원에 매입해서 1,100원에 파는 거, 1,200원에 파는 거. 자, 그럼 환율이 낮을 때 사서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거를 환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재테크에서 모든 테크, 이 재테크의 기술은요,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이 환테크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달러를 직접 이렇게 사야 돼요? 실물 화폐로 이렇게 사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금테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막 이렇게 금고를 막 보관하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쉽게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세요. 그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시면요, 이 하나의 통장에서요, 위안화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고 엔화도 살 수 있고 유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 외화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테크의 장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잘만 하면 은행 금리보단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요, 환율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나 수수료가 물리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외화를 살 때 그 환전 수수료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환전 수수료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서 난 수익에 대해서 뭐 세금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테크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 단점은요, 환율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각 국가별로 어떤 주가 지수를 보면요, 나스닥의 10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순탄하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달러의 어떤 변동폭은요, 막 이렇게 그래프를 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우상향하는 이런 어떤 수익은 발생시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달러나 금이 진짜 빛을 발하는 시기는요, 경제 위기예요.
자, 우리나라 1998년도 IMF 때 달러 환율을 보잖아요. 진짜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내려왔다가 2008년 모기지론 때 또다시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으세요? 나스닥은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나스닥이 계속 순탄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자, 그런데 나스닥에 이런 어떤 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뭐죠?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막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가고 있던 게 바로 반토막이 나는 2015년도에 홍콩 항생이 그랬죠? 완전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이런 시기에 뭐가 올라? 달러가 오른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셔가지고 달러나 금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테크를 할 때 그러면 달러는 언제 오르는 거야? 언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할 텐데, 환테크를 한 3년 전인가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환율이 일단 계속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계속 달러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동폭을 체크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싸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매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하냐면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100만 원으로 만약에 내가 달러에 투자를 할 거다 라고 하면 100만 원 다 투자하지 마시고 20만 원 투자하시고 좀 더 내려가면 20만 원, 좀 더 내려가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까지 조금 매입을 해놓으시면 충분히 차익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환테크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환테크를 할 때 달러가 오르냐 내리냐 요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이 환테크를 하기 전에 분명히 금리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2016년도까지 계속 하락세로 계속 달러가 내려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달러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언제죠? 최근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계속 고조되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오르는 것은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아셔야지만 환율의 변동을 예측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은행 가면 요즘에 이자 많이 주면 뭐 한 1.7%까지도 주더라고요. 어떤 뭐 우대 혜택 적용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적은 이자를 받으면서 이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을 조금씩 경험을 해보고 조금씩 체험을 해보고 내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재테크 방법을 쓰고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재테크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자를 안 줘?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빌리면 싸. 이런 경우는 돈을 빌려서라도 막 중국 이런 데 막 6%씩 주잖아요. 그런 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수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뭐 한국보다 뭐 10년, 20년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뒤를 쫓고 있다. 라고 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가 오네 만에 하는 것도 전부 다 일본과 똑같은 거의 행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금리 시대. 일본에 돈 맡기면 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이 일본의 저금리로 금리가 싼 돈, 빌리는 돈도 싼 거지. 이 돈을 빌려서 해외 국채라든가 해외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많아지면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안 좋고 우리나라 금리 너무 낮네? 다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투자의 창구 그리고 재테크 방법들을 조금 마련하고 나만의 재테크 방법들을 좀 만드시면 저금리 시대에도 계속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환테크가 뭔지 그 환테크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몇 가지 가이드를, 나만의 가이드를 좀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 이재무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떴다 그러면은 조금 달러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미국의 지금 경제는요 최고조 경제 너무 호황기라고 합니다. 자, 경기가 좋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분할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율은요 전 세계 기축통화거든요. 이 달러가 갑자기 막 1200원짜리 달러가 막 600원, 400원 뭐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좀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기준점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싸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매입을 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펀드 얘기할 때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박스권에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내 기준점보다 좀 싸다 싶을 때 계속 수시로 매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터 이재무가 얘기해준 요 세 개의 어떤 가이드라인만 보고도 다양한 어떤 외화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